저한테 들었던 친구들이 그때 처음에 합격률이 50% 넘게 나와버렸어요. 아, 이거 팩트야? 그래서 아니, 너무 높은데.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야말로 네. 뉴스, 신문 같은 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자기 있게 갖춰진 다음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인풋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지.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책을 읽는 시간이거든요. 네. 자기가 소화하는 시간이 있고 자기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맞아. 오늘 주제는 회계사의 투자편입니다. 투자자는 뉴스 보는 시간보다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 하시던데 사실 투자자야말로 네. 뉴스, 신문 같은 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자기 있게 갖춰진 다음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실력이 아까 쌓인 다음에 그러니까 네. 뉴스도 보면 하루 종일 나온 뉴스를 보면 온갖 뉴스들이 다 나오거든요.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뉴스를 보면 아, 저 뉴스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뉴스, 그렇네요. 저건 나랑 상관이 있는 뉴스, 없는 뉴스 구분을 하는데 나한테 쌓인 건 없는데 뉴스만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잘못된 문법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뭐 수험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요.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마지막 한 달 아니면 마지막 한 주 특강. 보통 그 우리나라 수능 치면 파이널. 마지막 쪽집게 강의. 저랑 같이 했던 그 학원 업체에서 마지막 마무리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거기 업체한테 얘기했던 게 약간 제정신이야.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왜 그랬냐면 시험이 한 달 남고 일주일 남았으면 자기 공부를 해야지 왜 강의를 듣고 앉아있냐. 강의를 듣고 있거나 이렇게 미디어를 듣고 있는 건 공부하는 시간,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죠. 뭐 케이블 돌리다 보니까 영화 봤는데 되게 재밌네요. 한참 보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나 봤던 영화네. 그렇게 재밌게 봤던 영화도 네. 지나면 머리에서 잊혀지고 봤던 건지 안 봤던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자기께 절대 안 돼요. 맞아. 근데 자기는 왜 마무리 특강을 예전에 해달라고 그러냐면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다라는 위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가 들었던 걸 정리하고 자기 걸 만들어서 자기 지식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이전에 5번째 냈던 책이 공부법 책이었거든요. 네. 대한민국 이제 수능망자 30명을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바탕 책을 냈었는데 그때쯤 되면 새로운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자기 체계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때까지 막 강의를 듣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그렇죠. 거다. 제가 뭐 공무원 시장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공무원 합격률이 뭐 5% 막 이러는데 저한테 들었던 친구들이 그때 처음에 합격률이 50% 넘게 나와버렸어요. 아, 이거 팩트야? 그래서 아니, 너무 높은데.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모수가 많지 않았어요. 대신 알았어. 모수가 되게 적긴 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절반이 합격을 해버렸던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합격률이 나온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왜 나온 거냐면 제가 커리큘럼을 마지막까지 안 했어요. 니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친구들이 원하는 강사는 뭐냐면 막 자기들을 위해서 막 이런 과정도 만들어주고 맞아. 계속해서 입에다 떠먹여주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먹였어요. 무슨 이론, 뭐 무슨 기출 막 이러면서 과정을 막 7개, 8개 만들어 오는데 3가지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네가 공부해라. 그래야지 네 실력이 늘어나지. 뉴스를 사람들이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 뉴스를 다 이해하면서 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체계가 내가 만들어진 다음에 연준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그걸 자기가 받아들일 텐데 그건 없고 그냥 뭐만 관심 있냐 들으면서 그래서 뭐 사야 돼? 야, 미국이 저거 하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올라가는 건가? 아마 들으셔도 모르실 거예요. 내가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인풋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지.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책을 읽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뉴스는 거의 안 보는데 책만 읽으려고 그래요. 책을 많이 읽고 그것들이 내 안에 쌓여야지. 저는 책을 읽을 때 많이 읽지 않고 빨리 읽지 않고 좀 천천히 읽는 편인데 읽고 나서 아, 이렇다고 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래? 잠깐만, 그럼 그거 가져와 볼까? 그리고 뭐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들이 좋다고? 경제적 혜자? 뭐 어떻게 내가 찾아야 되지? 어떤 회사가 혜자가 있지? 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혜자를 내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뭘 가지고 혜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지. 그걸 진짜 찾을 수 있나 없나? 만약에 야 아무리 해도 못 찾겠다 그러면 아 이건 멋진 말이긴 한데 나한테 도움되는 얘기는 아니네? 아니면 아 혜자를 이걸 가지고 혜자가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이걸 보면 그런 게 있겠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거 가지고 실제로 백데이터 가지고 검증을 해봤더니 오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혜자라고 생각하는 그 지표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던 회사들이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네? 오케이.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 뒤로는 이제 뉴스를 들어도 의미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책이 쌓이고 났더니 뉴스에서 하는 얘기들이 오히려 의미 있는 얘기보다 의미 없는 얘기들이 더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뉴스만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너무 공감하는 게 김 작가 TV 시청자분들한테 약간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전에 존니 대표님도 오시고 네. 3프로의 김동완 프로님도 오시고 네. 사경행님도 오셔서 저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매 순간 막 이제 모를 때는 모른다 물어보고 하지만 사실은 네 하면서 이렇게 듣지만 마음속으로 모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계속 내가 그게 뭔데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는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뉴스 기사 뜨듯이 네. 계속 막 정보가 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언제 알게 되냐면 편집을 할 때 보면 이걸 몇 번씩 봐야 되잖아요. 그때 보면서 그때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 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보면서 뭐 좀 찾아보고 할 때 조금씩 더 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소화하는 시간이 있고 자기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맞아. 예전에 오락실 다니는 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제가 이 질문 다른 데서 보고 이걸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아이들 교육을 하다 나온 얘기인데 제가 뭐 예를 들어 제주도 간다고 그러니까 애들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하냐 아무래도 공부시키거나 이런 환경들이 뭐 서울보다는 못하죠. 조금 못할 텐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제가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아요. 뭐 그냥 이거 방치하겠다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뭘 넓히려고 그러냐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는 영역들을 좀 넓혀가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감이라는 영역들이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 감이라는 영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은 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또 감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면서 감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내가 감이 떨어질 내가 모르는데 내 감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 감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한 번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면 자동화를 시켜요. 요새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지난달에 그 이마트에서 어떤 라면이 제일 많이 팔렸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계속 보면서 이 시장에 변화가 생기냐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있는데 매번 들어가가지고 자 지난달 라면은 변화가 있나 없나 만두는 변화가 있나 없나 매번 보기 어렵죠. 그럼 대부분은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뭔가 하나 치고 올라오는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매일 마트 가가지고 내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기도 그러고 근데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 다 볼 필요는 없고 뭐만 보면 되냐면 지난달보다 순위 변동이 크게 있거나 몇 프로 이상 변한 게 있냐 그것만 나한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동화 시켜놔요. 저는 파이썬 같은 걸 가지고 막 크롤링 이런 걸 좀 해가지고 네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지난달에 비교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나는 게 있으면 그때만 그걸 정리해서 나한테 메신저로 보내줘.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IT 쪽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계부문에 있을 때도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 얘기를 들었냐면 회계를 잘해가지고 회계부문에서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은 건 절대 아니고요. 뭘 잘했냐면 IT 쪽을 잘했어요. 그 회계사들이 사실 IT나 이런 쪽이 좀 약한데 저는 그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제가 뭐 했냐면 회계사들이 하는 업무도 반복되는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보통 직장인들 보면 직장 가서 아침부터 컴퓨터 켜고 하는 행동이 다 이렇게 루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자료 하고 아침에 뭐 만들고. 저희도 감사 나가면 고객들한테 회사 데이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처리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자동화를 시켰어요. 우리 컴퓨터라는 작업들은 사실 99% 자동화시킬 수 있거든요. 일을 빨리 하니까 자동화시키면. 윗분들이 보기에는 얘한테 뭐 일을 주면 금방금방 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과가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 빨리 한다는 것도 되게 일을 잘하는 게 좋거든요. 투자할 때도 제가 그걸 가지고 내가 매일 가서 시장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데이터, 의미 있는 데이터만 가져와가지고 자동화시켜 놨던 게 실제로 저는 매매도 좀 자동화시킵니다. 하다 보니까 매수는 제가 판단해서 하는데 매도는 그냥 자동으로 나가게끔 시스템 트레이딩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IT 쪽을 잘했던 게 회계사로 일할 때, 투자를 할 때 다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오락실 얘기가 왜 자꾸 이러고 가고 있지? 제가 IT 잘했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오락실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 혼났죠 부모님한테. 그렇죠. 근데 그곳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맞거나 어릴 때 부모님이 뭐 때리기도 했는데 맞았던 기억이 다른 걸로 맞은 적이 없는데 오락실 갔다가 많이 맞죠. 잡혀와서 이제 맞는 거죠. 저도 맞는 세대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막 그렇게 혼나다가 나중에는 매번 혼날 수는 없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뭐 PC라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 어느 날 학교에 PC가 한 대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뭐 MSX라고 그래가지고 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꽂고 하던 거였는데 컴퓨터가 집에 있으면 내가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오락을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사줬으면 하는데 어머님이 그러면 뭐 전교 1등 하면 사줄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해가지고 어머니 결국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조금 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던 것들. 그래서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뭐 동아리 활동을 안 하는 것도 많지만 저는 뭐 컴퓨터 동아리 했었고 대학 때도 컴퓨터 쪽 계속 동아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쪽에 관심을 가졌던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자꾸 뭐 컴퓨터 오락에 관심을 가지는 게 공부 안 하고 오락한다였지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했던 게 우리 어머니 말씀 안 듣고 오락실 다니고 나비 효과의 처음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우리 아들은 지금 내 아들이 컸을 때는 뭘 잘해야 될까 단순하게 뭐 코딩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코딩을 잘하는 것도 제가 보기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이걸 공부해라 모르겠어요. 부모가 가진 지식이나 이런 게 이미 시대가 지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아들이 이제 6살 되면서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고분고분하던 아이가 이제 막 반항하고 막 와이프는 이제 저한테 왜 요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던 게 야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누가 제일 잘하냐면 컴퓨터가 제일 잘한다. 컴퓨터는 시키면 그대로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간이 아직 얘한테 앉을 수 있는 영역이 내가 보기에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반항하는 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뭐 반항하기가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반항하기가 힘든데 사람은 나 그렇게 안 할래요. 그거 틀린 것 같아요. 우리한테 말 안 듣고 반항하는 게 오히려 얘한테 필요한 능력일 수도 있을 거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뭘 공부를 할 수 있겠냐. 제주도 가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했던 딱 그거였어. 지금 세상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보기에 딱 두 가지 같다. 하나는 책 읽는 습관을 붙여주는 거. 두 번째는 운동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주는 거 말고는 지금 부모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읽고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게 내가 내려주는 결정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정확한 판단이 될 거다. 내가 우리 엄마 말 안 듣고 오락실 다녔던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됐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 모른다. 굉장히 공감 갑니다. 농담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 이제 아까 회 기사님께서 그 결과에 모든 걸 맞출 수 있다 이런 거 조심해야 했는데 지금 이 결과에 예전에 그 오락실 맞춰 이 오락실 얘기를 위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자식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와서 본인 이야기시니까 다 스토리를 맞췄어. 오락실을 갔던 사람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닌데 뭐 단순히 비교하면 오락실 많이 간 사람이 성공할 확률보다 안 할 확률이 좀 더 높긴 하겠죠. 회계사님이 지금까지 말하신 톤앤 매너 바탕으로 한번 받아쳐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쉽지 않잖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투자에 있어서 뭐 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있냐면 좋아지고 실력이 느는 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왜 느껴지냐면 뭐 타고난 감 뭐 이런 영역이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런 영역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책도 되도록이면 많이 읽으려고 하고 좋은 강의가 있으면 강의도 많이 찾아다녀요. 공부한 만큼 뭐 직선 형태로 실력이 계좌 수익률이 올라가진 않지만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공부한 만큼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주식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공부하지 말고 나한테 돈 내고 내 얘기 들어 이런 분들이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한다고 해봤는데 잘못된 공부를 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면서 트레이더한테 필요한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주식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제 경험상 방향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부를 했을 때는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이 되게 어렵고 주변에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약간 더 물러나셔가지고 매일 반복되는 뉴스 물론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한 발 더 떨어지셔가지고 과연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 뭘 더 보충하고 뭘 더 공부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하고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2007년에 주식을 시작해 2008년에 크게 혼났습니다. 근데 크게 혼났던 게 그 뒤로는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혼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혼나길 잘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만약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어려움을 피해갔냐 피하지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배워갈 거냐, 어떤 것들을 얻어갈 거냐. 주식 투자를 1, 2년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투자는 인생에 걸쳐서 계속 가지고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배워가야 될지, 어떤 것들이 내 나머지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 선생님 이야기 3시간 동안 들으면서 든 생각은, 사실 앞으로도 뭐 제 채널에 수많은 재테크 전문가분들이 출연하시겠지만 그 누구도 100%의 승률을 가진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건 뭐 지구상에 존재해서 없는 거니까요. 투자라는 게 참 확률을 높여나가는 게임 같다. 맞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공부하고 뭐 실패하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본인의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하나씩 높여나가면 좋지 않을까. 오늘 만나 뵌 손님은 증권가 1타 강사로 불리는 사경희 회계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서 제가 오늘 한 단어가 생각나요. 앞으로 제가 회계사님 만나면 우리 사 선생님